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메모리 강국 한국이 써내려갈 다음 혁신은? 왜 엔비디아 젠슨 황은 우리한테 26만 대를 줬을까? 그 내부로 보면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과 협력 관계가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하고 일어나고 있다.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점점 중요해질 텐데 젠슨 황이 알아야 될 텐데 놀라운 건 앞으로 GPU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컴포넌트에서 지금은 메모리가 키 밸류 프로덕트로 HBF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스케일업 되면서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고 HBM이 성공하니까 그러면 낸드 플레이스도 쌓으면 어때? 그 발상이 바로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네, 10월 에이펙 젠슨 황 방한 이후에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헌정 영상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제목은 바로 한국의 다음 산업혁명인데요.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메모리 강국 한국이 써내려갈 다음 혁신은 무엇일까요? AI 팩토리 코리아, HBM으로 다시 쓰는 산업지도, HBM과 AI 반도체의 진화를 읽어내는 기술경제학자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도체 공부하면서 교수님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혹시 반도체 재미있으시던가요?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걸 잘 이해하신다면 네. 카이스트 입학 자격이 되시고요. 카이스트요? 네. 저희 연구실 석사 과정으로 아이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반도체도 이해를 잘 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지난 10월 에이펙 기간에 이 젠슨 황의 방안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업계까지 우리 산업계가 정말 많이 들썩였는데요. 네. 뭐 깐부 회동도 있었고 에이펙 기조연설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의 어떤 뭐 원맨쇼였을까?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구나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굉장한 전문가로서 이 전체 무대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런 일련의 이벤트를 보면서 전문가라기보다 이제 감상하는 입장에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올 때가 왔구나. 저는 이제 젠슨 황이 한번 이제 넥타이 메고 우리나라 방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 중국 뭐 이런 데 다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점점 중요해질 텐데 젠슨 황이 알아야 될 텐데 아직 모르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제 젠슨 황도 뭔가를 깨우치고 온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좀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중심부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네. 이제 제가 느끼는 긍정적인 신호고 두 번째는 그 세 분이 앉아서 치킨하고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화제를 많이 냈죠. 그래서 네. 저도 뭐 돈 내고 치킨하고 맥주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세상은 좀 공평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눈과 귀가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네. We announced that we will build 250,000 more GPUs here in Korea, making Korea one of the largest GPU or AI infrastructure countries in the world. 먼저 우리가 AI를 하려고 하면 GPU, HBM 없이는 사실은 그냥 말로만 선언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GPU가 많지 않았고요. 최신의 블랙웰 26만 대를 갖고 싶어도 엔비디아가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만 대라고를 제공한다는 건 우리한테 이제 마중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엔비디아 젠슨 황은 우리한테 26만 대를 줬을까?
GPU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GPU가 엔비디아가 90% 이상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텔에서 다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돼 있습니다. 네. 시장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도 엔비디아가 전체를 장악하겠다, 이런 선점 효과가 1번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에 수출을 못한단 말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3의 시장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고 인력이나 기술이나 전기나 여기에 이제 한번 자기가 선점을 하겠다. 세 번째는 GPU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GPU를 100만 대를 이제 판다 그러면 800만 대의 HBM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HBM,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HBF가 필요하니까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효과가 맞물려 있으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인데, 근데 그 내부를 보면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과 협력 관계가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놀라운 건 앞으로 GPU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GPU 하나에 HBM이 8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HBM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가격 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제 HBM 로드맵 상에서는 이제 그게 8개, 16개, 32개 이렇게 집단으로 붙게 된다. 네. 그런 이제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BM은 단순히 여러 메모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AI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지금 자리 잡은 상태인데, HBM의 등장이 기존 D램 시장의 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은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은 나오지만 그거를 학습한 거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전 거예요. 지금 10초 전에 나온 긴급 뉴스의 정보는 없어요. 근데 요즘 미래에 나올 인공지능은 최근 정보까지 바로 읽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옆에 도서관만큼의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저장 장치가 GPU 옆에 붙어 있는 게 빠르고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제 생각에 10년 내에 1000배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HBM과 같은 메모리가 1000배는 더 필요하다는 게 됩니다. 네. 그게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지만 제 이론은 그게 커진다라는 게 제 스케일링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네. 자본이 거기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 그렇게 커지면 HBM의 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HBM의 수요가 늘어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글로 투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범용 메모리라는 D램이나 DDR, GDDR이나 낸드 플래시가 생산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HBM의 뒷단에 있는 메모리가 또 범용 메모리가 붙어야 돼요. 하나의 공장 규모 크기로.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또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래저래 메모리 수요는 늘어가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이렇게 없는 시장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바짝 추격 중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5세대 HBM인 HBM3E에 엔비디아 납품이 확인이 됐고요. 또 6세대인 HBM4의 공급 기대감도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원래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SK하이닉스에서 네. 파일을 좀 나눠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엄청 더 커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네.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좋은 점은 더 네. 커진다. 한 세대별로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2배씩 늘어간다. 그래서 2의 10승은 1000이 되는 것처럼 10번만 새로운 제너레이션 되면 수요가 1000배는 늘어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네. 가격이나 매출액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파트너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계속
저희의 파트너십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삼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도 키워서 계속 가격 협상권을 가지거나 공급 수요자로서 제어하기 위해서 세계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은 어떠한 이유로 지금 2인자라고 치면 HBM에서 거기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취해야 되는 전법은 하이닉스 경쟁자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GPU가 엔비디아가 90% 장악하고 있는데 AMD나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을 인텔이나 키워서 시장을 확대하는 거죠. 거기 시장이 엔비디아하고 비등하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도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HBM만 공급하고 파운드리나 패키징은 이제 TSMC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할 수 있으니까 독자 생태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삼성 관계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보이지 않는 그 삼국지 전쟁이 네, 벌어지고 있는 견제는 셈입니다. 좀 있겠네요. 당연히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에 강한 이유가 적층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에서 경쟁사인 삼성과 마이크론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는 무엇인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자꾸 기술 얘기가 많아져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엄청 높아서 이런 거 되게 네.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HBM4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장점은 계속 3E까지 계속 시장을 장악했다는 거, 엔비디아하고 친하다는 건데 삼성은 또 칼을 갈겠죠. 그래서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고 과연 어느 회사가 더 HBM4에서 시장 장악력이 크냐는 아마 엔비디아에서 주는 물량에 의해서 일단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D램을 쌓는 거니까 D램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층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적층하는 기술이 있고 세 번째는 전력 공급입니다. 이게 적층을 하면 고층 건물하고 비슷해서 맨 위에 있는 데는 전기 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를 밑에서 끌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설계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열 성능인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메모리는 열이 올라가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레시라고 하는 다시 데이터를 채워줘야 돼요. 그걸 자주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GPU가 놀라서 지금 안타까운데 메모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시간을 쓰면 GPU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젠슨 황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메모리의 데이터가 잃어버리면 열이 높아져서 이 전체 학습이나 추론 과정이 셧다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이 셧다운 되면 굉장히 기업에 그렇죠. 타격이 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 되면 몇 개월치를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비용으로 치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전력과 열이다. 그러면 설계가 기존의 D램과는 달리 HBM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주요 요소는 HBM4는 더 이상 메모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GPU 기능이 일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GPU와 HBM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헤게모니를 GPU 회사가 갖느냐, 메모리 회사가 갖느냐 이런 싸움이 또 벌어져요. 네. 그게 이번 젠슨 황의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가까이 가서 나중에는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HBM 설계할 때 엔비디아용 HBM과 구글용 HBM, AMD용 HBM 달라요, 설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커스터머들하고 긴밀하게 이거를 설계해 주느냐. 그러니까 HBM 그다음 맨 밑에는 베이스 다이는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요. 누가 더 고급 파운드리 공정을 쓰느냐.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능에 의해서 HBM4의 성능이 승패가 결정이 된다. 그런데 아까 그 설계와 뭐 이런 신뢰성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은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어떤 누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지금 큰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삼성은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러브샷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잘해보자라는 그런 게 아주 농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This is the latest NVIDIA system called Grace Blackwell. This is one giant GPU. It weighs 2 tons, has 1.5 million parts. It consumes 120,000 watts, 120 kilowatts, and it produces tokens or produces intelligence at an incredible speed. This is what a GPU looks like today. GPU, HBM을 한 묶음으로 그걸 이제 블랙베리라고 부르고 거기를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CPU가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CPU는 누구 거를 썼냐면 인텔과 AMD 거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것도 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설계한 CPU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루빈이니 파인만이니 계속 이제 로드맵을 GPU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한 면으로 보면 GPU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던 걸 옆에 붙입니다. 패키징에서 그걸 칩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 주장은 그거 붙여봐야 별로 성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컴퓨팅 바운드라고 그러는데요. GPU 개수 늘린다고 AI의 성능, 생성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계에 가까이 왔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더 많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루빈, 파인만 거치면서 그 다음 세대부터는 GPU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메모리가 계속 HBM 그 위에 데이터 메모리가 계속 붙는다. 그래서 젠슨 황이 CES에서 매번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보이면서 멋있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마 몇 년 지나면 메모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와 같은 메모리 회사를 직접 사거나 투자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AI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최근 메모리 업계에서는 HBM 다음은 무엇이냐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지난 8월 미국 샌디스크와 표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HBF로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HBM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요즘 HBF 얘기가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업계가 이 기술에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점점 기술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해요. 송구합니다. 네. 제가 이제 HBM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200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상품화되고 이름을 붙인 게 이제 HBM이 2010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근데 2015년 정도 되니까 실제 GPU 옆에 붙기 시작하고 TPU 옆에 붙으니까 이런 HBM이라는 용어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HBF가 딱 2015년에 제가 받은 HBM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10년 후에 폭발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강도가 HBM에 비해서 제가 심장이 뛰는 강도가 한 3배에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HBM이 다 좋아요. 대역폭도 좋고 빠르고 그런데 D램이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를 쌓아놓고 답을 한다든가 다양한 인공지능 성능을 갖는 전문가를 옆에 쌓아두고 그때그때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GPU하고 협력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D램을 쌓듯이 낸드 플래시를 쌓자라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가 주로 읽기 전용이긴 하지만 메모리 용량이 10배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GPU 옆에 쌓아두면 어떻게 하냐고 한 게 HBF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메모리죠. 그러니까 조금 그 성능은 떨어지거나 용도는 제한적으로 주로 도서관용이에요. 뭐 노트 필기 용문이 아니고 도서관용인데 많은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HBF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HBF가 이렇게 등장한 거는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스케일업 되면서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고 HBM이 성공하니까 그러면 낸드 플래시도 쌓으면 어때? 그 발상이 바로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AI가 발전하는 단계로 보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낸드 플래시가 모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가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업체들이 또 엄청 그렇습니다. 올라가겠네요. 전 세계 네. 낸드 플래시 업체는 삼성, 하이닉스, 네. 샌디스크, 뭐 키옥시아 한 4개 정도 회사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회사들이 다 주가가 많이 오름세를 올랐죠.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젠슨 왕이 26만 대 줘서 짓기 시작하잖아요. GPU 중심이고 옆에 HBM이 붙는다면 미래에는 HBM, HBF가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GPU가 붙는 그런 공장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공장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AI 메모리 팩토리라고 그래요. 그 젠슨 황이 스피치하는 걸 유심히 들으면 AI 팩토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맞아요. 국내 언론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젠슨 황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목적으로 봤을 때 AI 공장이죠. 미래는 AI 메모리 공장으로 간다. 네. 그거의 하나의 시그너처가 HB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성능을 강조한 AIMP로 작은 청크 사이즈를 통해 기존보다 대폭 향상된 입출력 속도를 지원하는 초고성능 SSD입니다. 다음으로 AIMB는 HBM 용량 증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낸드를 HBM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 중이며 세 번째 AIMD는 초고용량 SSD로서 덴서티를 강점으로 하여 HDD와 경쟁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강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또 AI 열풍이 불면서 HBM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요. 이에 한국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는지,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또 여기서 우리의 또 과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부 제품을 국산화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나 일본, 유럽 기업들이 그게 리소그라피든 애칭이든 뭐 이런 장비들이 먼저 그 지배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주로 파운드리죠, 나노미터. 이런데 장비 개발해서 들어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써서 검증된 장비를 쓰지 뭐 국산화했다고 값싸다고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기업이 시장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개발되고 펼쳐지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AI고 국내 기업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HBM과 HBF입니다. 그런데 HBM과 HBF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결국은 스태킹하는 장비, 본딩하는 장비, 언더필 장비, 그다음에 냉각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에서 HBM, HBF가 나오면 이제 테스트 장비. 그런 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기업들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우고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몰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국내 지금 HBM이 들어오면서 본딩 장비 몇 개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HBF까지 오면서 많은 그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HBM이나 HBF의 기판이 인터포저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신뢰성은 있고 열 전도율도 높고 뭐 팽창 계수도 갖고 하지만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요. 12인치.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 뭐 책상만한 AI 컴퓨터가 나오면 기판이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글래스라는 게 등장하고 하는데 갈 길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소부장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회가 조금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세대 메모리 전쟁에서 HBM4 이후에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싸움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구도 속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지 또 이런 가운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 발전으로 보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어요. 목표가 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투자하고 근면성실하게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고 우리 경제력이 좋아지고 또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기 위해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리더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선도형이 되는 거죠. 네. 그 선도형이 되면 리스크도 안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방식도 다른 거죠. 수직적인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바뀌고 그건 사내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인프라와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 방정식이 아닌 새로운 방정식을 열어야 되는데 젠슨 황도 왔다 가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빠르게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변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나라가 저 동북아의 조그마한 땅이지만 중국, 미국과 경쟁하는 G3 국가로 도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속도와 방향입니다. 누가 먼저 변화를 읽고 누가 더 멀리 내다보느냐의 싸움이죠.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그 심장인 HBM이 있는데요. 기술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산업의 미래를 그려가는 선도자로 글로벌 무대 위 한국 기업들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AI 팩토리 코리아 HBM으로 다시 쓰는 산업 지도, HBM이 만들어낼 다음 산업 혁신의 무대와 그 한가운데선 한국의 가능성을 깊은 통찰력으로 짚어주신 김정우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